안녕하세요. 12주차 포토샵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차는 221페이지에서 249페이지까지 내용을 다뤄볼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 주에 할 이제 내용은 동물원 포스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늘, 그다음에 그 배경, 뭐 초원 같은 게 되겠죠. 풀, 그리고 뭐 나무, 그다음에 동물 한 두 종류 정도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동물원 포스터를 만들어 볼 거고요. 크게 기능은 뭐 저번 주하고 뭐 다른 건 없어요. 거의 유사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미지는 어쨌든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이미지하고는 좀 차이는 있지만 거의 유사하게 유사한 이미지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제일 먼저 이제 항상 진행하기 전에 파일에서 이제 새로 만들기를 해 주시고요. 새로 만들기에서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폭은 600을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높이는 400으로 지정해 주시고 해상도는 72dpi, 컬러 그다음에 흰색 바탕으로 잡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OK를 해 주시고요. 일단 이렇게 이제 기본 배경이 이제 만들어지면 항상 레이어에서 새 레이어를 하나 작업을 하셔가지고 새 레이어를 꼭 하나 불러주시고, 자 여기서 자 페인트 도구 툴이 있죠. 페인트 도구 툴을 하시든지 아니면 편집에서 여기 7이라고 있어요. 이 7을 클릭을 해주시든지 뭐 어느 거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통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컬러를 약간 하늘색 톤에 맞게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늘색 톤에 맞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고하고 페인트 통을 바닥에 부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그림을 이제 합성을 해야 하잖아요. 기본 이제 배경을 합성을 할 건데, 합성할 이제 이미지들은 한 번에 라인을 잡아서 다 이제 불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불러올 때는 파일을 열어서 열기에서 이제 꼭 똑같이 들어가는 이제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고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냥 레이어 저 폴더를 하나 열어가지고 내가 이제 필요한 이미지를 전부 선택을 해서 한 번에 드래그해서 갖고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제 쭉 나오죠. 자, 그러면 제일 이제 먼저 하늘하고 배경, 이제 구름하고 이제 초원 이미지를 넣어서 합성을 할 건데요. 하늘 레이어로 가서 선택 툴 잡고 제목 없음, 지금 이제 작업 툴이죠. 갔다가 다시 오면 이렇게 이미지 하나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초원 이미지도 똑같이 드래그 했다가 다시 가져다 놓으면 자 이렇게 한 번에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좀 줌아웃을 해주시고 선택 툴을 가지고 이제 넓게 돼 있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그러면 좀 더 줌아웃을 해주시고 선택 툴을 가지고 Shift Alt 눌러서 동시에 줄여 주시면 이미지를 이제 맞게 컨택 하나고, Shift 눌러서 정 스케일로 딱 맞춰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맞춰 주시면 이제 이미지를 한번 보고요. 근데 이제 이 이미지들도 한 번에 뭐 다 가져가지는 않을 거예요. 좀 더 편집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하늘 구름 들어갈 부분도 이렇게 가로 세로 밑을 맞춰 주시고, 자, 일단 초원에서 지금 이제 자, 여기 이제 교재처럼 좀 아래 낮게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이 낮게 표현, 지금 이 하늘을 이 라인을 어디까지 가져갈지 그걸 고려를 해서 지금 보이는 이 지평선을 따서 아래로 내리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항상 레이어를 하나 혹시 모르니까 복사를 해서 원본은 일단 그대로 킵을 해 주시고요. 원본을 킵을 해 주시고, 자, 작업할 이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어쨌든 구름은 이제 뭐 어디서 쓰든 상관은 없으니까 이 지면을 먼저 낮추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면 낮추는 작업 할 때는 어쨌든 지금은 이제 다각형 툴을 가지고 지면 부분부터 좀 바깥쪽에서 찍어서 지면 부분을 잡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너무 정밀하게 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합성이 돼서 끝을 뭐 밀어버리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름하고 이제 하늘이 또 겹치기도 하고 해서 여기는 뭐 그렇게 크게 정확하게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좀 어색하면 저 부분만 지우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밑에 있는 가젤대를 살짝 덮는다는 계획하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 CV를 하면 이미지가 이제 복사돼서 뒤로 넘어오는데, 이럴 때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선택 툴을 해주면 이렇게 선택 컨트롤 바가 생성이 되면서 방향키를 가지고 아래를 내려도 되고요. 이렇게 내려도 됩니다. 이렇게 내려도 되고, 근데 이제 내리면 여기 이제 경계선이 이제 너무 티가 많이 나겠죠. 근데 뭐 자기가 감수를 할 수 있으면 이건 나중에 또 브러쉬를 이용해서 또 오버랩을 시키면서 작업을 해도 되고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원복을 해주시고요. 자유변형 다각형 올가미로 선택을 해주고, 자, 여기서는 컨트롤 C V를 해주시고요. 그럼 얘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아래로 내려주시고, 이 아랫부분은 이제 지우개를 이용해서 이 정도, 30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35, 30. 자, 불투명도는 한 40 정도로 주시고요. 흐름도 한 40 정도 주신 다음에 밑부분을 살짝 가젤의 다리가 안 보일 정도 선까지 살짝 뭉개서 자연스럽게, 자, 이렇게 할 때 이제 여기서도 브러쉬 내용도 이것보다는 자, 이렇게 뭉개지는 그 모드를 선택을 해서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매칭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됐으면 원본 배경에서 이제 이 이미지에서 이 뒤에 있는 전경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요구할 때는 자, 맞서 다운 이 앞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 매직 툴을 가지고 바탕을 찍어주면 이렇게 위만 잡힐 거예요. 자, 이렇게 위가 잡힐 때 레이어를 다시 아랫 레이어를 다시 선택해 주고 델리트를 해주면 이렇게 손쉽게 배경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제를 해주시고, 지금 이제 여기서 보이는
아까 이제 이 하늘색 전경하고 이제 조금 매칭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브러쉬는 좀 작게 해줘야겠죠. 해주고 이쪽에서 지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배경을 먼저 다 해주시고 자, 이렇게 이제 초원 정리가 됐으면 자, 레이어를 꺼둔 하늘 배경에서 자, 이 하늘 배경은 이제 밑으로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약간 화면을 줌아웃 시켜서 지금 이 화면 자체가 너무 이제 심도가 좀 깊은 이미지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변형을 줘서 심도를 좀 낮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심도가 좀 맞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 다각형 툴을 이용해서 아랫부분은 지워주시고요. 델리트. 자, 이렇게 델리트를 해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이 이제 중간 부분 요 라인에서 하얗게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은 지우개를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뭉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지우개 툴을 뭐 진하게 해주시고 불투명도 제로로 만든 다음에 커서 이제 브러쉬의 사이즈도 좀 줄여주시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흰색만 따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잡아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레이어 수만 맨 뒤로 보내주시고, 자,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던 부분에서 이 부분 레이어 선택을 해주고, 이제 지금 작업한 거는 지금 하늘색 칠된 부분의 레이어보다 아래에다가 맞춰 주시고, 위에 있는 레이어에서 자, 레이어 마스크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드래그를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하늘 구름이 이제 적용이 되는 그 기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간격을 좀 더 조절을 하려면 되는 이 드래그하는 양이나 길이를 조절하셔서 계속 자기가 원하는 구름이나 뭐 이런 형태가 나올 때까지 그라디언트의 범위를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제 일단 기본 배경은 뭐 거의 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사자 지금 여기 책에서는 이제 뭐 그
해하고 이제 소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사자하고 뭐 이런 걸 넣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여기 지금 이제 여기 꽃을 이제 집어 넣는데 여기서 이제 나무를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자, 지금 이런 나무도 있고, 자,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나무를 가지고 튕겨졌네요. 나무를 가지고 나무는 이제 맨 위에 다 나와야겠죠. 레이어 순서가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정 스케일로 쉬프트를 누르시고 나무를 이제 크기를 조절을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누르면 이제 여기서 바로 두 번 클릭을 하면 이 레이어가 이제 이미지가 작은 상태에서 이제 딱 고착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큰 이미지였을 때 해상도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있는 창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조절은 꼭 해주시고 두 번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레이어를 하나 복사를 해서 자 원본 여기서 불러온 원본은 아래에 두시고 그리고 꺼주시고 이제 보관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를 이제 잘못 조정하거나 이미지 스케일이 줄어들었거나 했을 때 원본을 다시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이제 다시 원본을 불러들여서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본을 하나 보존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나무가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치면 이 배경이 이제 필요 없겠죠. 이 나무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늘과 색이 이제 구분이 된다고 치면 이 부분을 이미지에서 조정해서 레벨로 들어가셔서 자 밝은 부분은 좀 더 밝게 빼주시고 그다음에 어두운 부분은 좀 더 진하게 작업을 좀 컨트라스트를 주는 거죠. 이렇게 좀 더 확실하게 구분을 만든 다음에 자, 이게 마법 툴을 이용해서 눌러주면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외곽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대략 가장 크게 나와 있는 부분들만 이렇게 잡아도 시간을 많이 세이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은 다음에 델리트를 해 주시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자, 해제를 해 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아래쪽에 초원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자, 이렇게 남는 부분들은 여기 허용치를 조금 줄여 주셔도 돼요. 허용치를 크게 하는구나. 자, 다시 해제했다가 50을 가지고 자, 이러면 아까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많이 잡는 부분이 생기죠. 자,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없애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얼추 이제 면이 잡혔으면 이 부분은 다각형 툴을 이용해서 잘라내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면 자, 그리고 델리트 하면 이 외부는 이제 거의 잡혔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미지를 살짝 움직여 보면 좀 남아있는 그런 찌꺼기들은 자, 윤곽 툴이나 선택 툴을 이용해서 자, 다 지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무를 이쯤에 놓는다고 했을 때 자, 이제 여기 이제 밑둥이 약간 이제 어설프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놓고 그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빛이 안 맞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미지를 일단 확대를 하셔서 일단 이렇게 지금 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간이 많이 뭐 또 있으면 다 하고 하면 되지만 이제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레이아웃을 먼저 해서 그럼 보이는 부분만 일단 지워내면 시간 낭비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대한 다음에 자, 마법사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델리트해서 먼저 쪼개서 나갑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값이 너무 좀 센데 20으로 줄인 다음에 화이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 눈에 띄는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해서 지워 나가는 게 훨씬 편하겠죠. 뭐 안쪽은 그렇게 티는 나지 않고 제가 볼 때 이런 외곽 부분이 가장 티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외곽 부분 위주로 물론 이거를 이제 패스툴보다는 이제 다각형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하면 좀 더 디테일하긴 하겠지만 자, 이런 부분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수치 조절을 통한 이 마법사 툴을 이용해서 매직봉이라고 하죠. 요걸 이용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아랫부분은 이제 되게 많이 어색하죠. 이럴 때는 자, 똑같이 지우개 툴을 가지고 자, 커서 어느 정도 조절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흐린 거 잡고 자, 불투명도를 조금 낮추고요. 40 정도 밑으로까지 좀 낮추고요. 흐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을 조금 희미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지금 이 주변에 있는 풀들 있죠? 풀들을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대충 하나를 따고 컨트롤 CV를 통해서 바탕이 안 잡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바탕을 잡고 컨트롤 CV를 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렇게 복사가 된 이 이 레이어는 지금 나무보다 앞쪽 위에다가 올려놓고 자, 이렇게 주변에다 풀을 놓고 자, 여기서 띄워온 거기 때문에 거의 같죠, 픽셀이. 이럴 때는 자, 이쪽 뒤쪽에다가 자, 해주고 똑같이 지우개 툴을 가지고 주변부를 날려주고 자, 이 윗부분은 이제 풀 모양이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윗모양들은 자, 브러쉬 형태에서 이런 툴을 하나 잡고 크기를 조금 키워볼까요? 자, 이 정도 툴에서 너무 커졌네.
이렇게 해서 위에 놨던 이미지를 지워주어도 자연스럽게 톤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하나 다시 복사를 해주고 옆에다가 붙여주고 조금 얘는 변형을 좀 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준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나무가 있으면 이제 밑에 그늘이 있겠죠. 그렇죠? 빛이 이렇게 오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밑에 지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만약에 이제 이 그림 자체에서 이제 또 자연스럽게 됐지만 어색하다고 느끼는 건 이제 이 그림자예요. 이 그림자가 어디서 이제 생기는지를 잘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이제 어색하게 보이는 건데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나무 그림자라고 이름 치고요. 자, 이렇게 나무 그림자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약간 줌인을 해주시고 나무가 갖고 있는 면적을 살짝 계산을 해서 그런 걸 계산을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가미 툴을 가지고 이렇게 바운더리 하나를 잡은 다음에 여기에 블랙을 넣고 페인트 툴을 가지고 집어 넣고 이렇게 이제 외곽을 잡은 다음에 레이어의 선택에서 수정 그래 페더 값을 넣어서 페더를 뭐 20 정도 넣어볼까요? 20 정도 넣고 델리트를 눌러주시면 20은 너무 센 것 같네요. 여기서 여기서 선택을 10 정도로 해볼게요. 수정해서 페더 10을 선택을 하고 델리트를 눌러서 자, 요 정도 이제 음영이 만들어지면 이 음영을 가지고 컨트롤 자, 이 컨트롤 이제 선택 그 표시에서 컨트롤 누르고 자, 이렇게 나무의 형상 내지는 뭐 이런 자연스러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어느 정도 범위가 잡히면 여기서 다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뒤틀기를 진행을 해 주시고 자,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약간 풍성하게 볼륨이 보이게 조절을 해 주시면 이제 나무에서 보이는 그림자처럼 이제 좀 보이겠죠. 이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림자를 조절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그림자가 너무 어둡죠. 그죠? 그림자가 어느 정도 이 초록색이 보여야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레이어 성격을 뭐 곱하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오버레이를 해주든지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돼요. 자, 이런 걸로 조절을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제 되면 여기서 불투명도를 가지고 살짝 뭐 이렇게 조절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뭐 하는 사람 나름이기 때문에 자, 저는 여기서 불투명도 정도 조절하는 거 요 정도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자, 이 레이어가 위에 있기 때문에 지우개를 가지고 여기서는 뭐 명도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무 위에 얹어져 있는 그림자 느낌을 이제 지워야겠죠.
물론 뭐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시고요. 주변도 지금 있는 이 지우개 툴에 있는 이 풀 모양의 이런 브러쉬 뭐 이런 뭐 파티클 같은 걸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걸 선택을 하셔서 왜냐면 이 이미지는 위에 그냥 덧붙여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돼 있는 거지 이 풀의 입자나 그런 형상이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우개로 지워줍니다. 그러면 이제 외곽 그 테두리가 그라데이션에서 약간씩 이 풀 모양의 음영으로 바뀌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그풀 위에 그림자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자가 완료가 됐고 이제 또 다른 나무를 하나 또 해볼까요? 자, 여기 바오밥 나무가 있는데 여기도 좀 멀리 바오밥 나무가 있는 것처럼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일단은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주고요. 그리고 멀리 바오밥 나무가 있는 듯하게 그리고 밑에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쓰질 않고 이제 이용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컷을 해주고요. 자,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빛이 지금 여기서 오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는 빛이 반대로 오고 있으니까 이때는 빛이 오는 방향대로 자 이제 가로 뒤집기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 빛이 똑같이 오는 방향이 됐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 뒤에 이만큼만 쓰는 걸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마법사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마법사 툴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은 가둘기나 올감이나 패스 툴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됐고 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그냥 다시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제 픽셀 단위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정리됐으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좀 더 큰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때는 희미하게 번지는 에어브러쉬 타입을 잡고 불투명도도 40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아랫부분 면적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주시고, 이제 이 부분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듬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 흐리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필터로 들어가서 흐림 효과, 그 다음에 가우시안, 그래서 반경을 지금 너무 많이 줬고요. 여기서 한 1 정도 줘도 될 것 같은데 0.5 줘보겠습니다. 0.5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부분은 이제 너무 지워서 이제 이쪽에 그림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그림자가 이제 많이 지워진 부분은 자, 손가락 툴 중에 아래 닷지를해서 이제 번을 이용해서 자, 그림자 면적 정도 비슷한 커서를 만든 다음에 노출은 42 정도 잡아주시고 이 위치에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주변 컬러를 조금씩 어둡게, 그러니까 번이 태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태우는 이미지처럼 어둡게 만들어져서 마치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제 배경 작업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동물들, 지금 여기 교재는 뭐 딱따구리 같은 새 한 마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당벌레, 소를 갖는데, 저는 이제 기린, 얼룩말, 그다음에 사자를 이용해서 이제 배치를 해 볼게요. 우선 사자 이미지를 가지고 자, 이렇게 사자 이미지가 굉장히 크네요. 자, 사자 이미지도 일단 우리가 작업하는 사이즈에 맞게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사이즈에 맞게 이제 이렇게 사이즈 조절을 하신 다음에 원본을 꼭 복사를 해서 원본을 하나 만들어서 원본을 꼭 놔두는 걸로 해주시고요. 자, 새로 만든 이 이미지에서, 자, 사자 얼굴이 뭐 이쪽에 가 있으면 뭔가 좀 많이 깨지겠죠. 그래서 사자가 이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일단 얘를 자, 가로 뒤집기로 만들어서 자, 이쪽에 놔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즈가 좀 작아야겠죠. 이렇게 사자가 뭐 이렇게 있는 거니까 사자가 뭐 이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나무가 좀 작다고 보면. 위에 또 모르는 사자가 하나 있네요. 그러면 좀 이 정도는 되겠네요. 수사자가 좀 크니까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사자 한 마리를 놔두고 확대를 해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미지 이제 많이 깨졌죠. 깨졌는데 이제 이쪽은 이제 따기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브러쉬를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브러쉬의 그 사이즈는 뭐 요런 좀 갈기가 필요하거나 이런 좀 파티클이 있는 요런 걸로 선택을 해주시고, 크기는 이제 이 주변에 들어가야니까, 이 갈기의 주변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맞게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정도 딱 맞겠네요. 이 정도 선택이 되면 여기에 마스크를 체크를 해주시고, 주변부부터 이렇게 치면서, 불투명도를 100으로 꼭 100으로 잡아주시고, 주변부를 이렇게 치면서 하면 자연스럽게 털의 외곽이 이제 잡힐 거예요. 이걸 뭐 레이어로 다 따거나 가둘기 툴이나 뭐 이런 걸로 따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스럽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외곽을 정리를 해 주셔서, 주변부를 이제 메꾼다 생각하시고 자연스럽게 면적을 칠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필요한 거는 이 사자 사진이 갖고 있는 면적을 전부 다 골고루 칠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 풀 바닥은 크게 상관이 없겠죠. 갈기가 이제 구분이 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칠이 완료가 됐다고 생각이 되면 이렇게 해주시면, 자, 이 체크했던 레이어를 꺼주시면 바로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병치를 이용해서 줌아웃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가 필요한 사이즈만큼 오려서, 자 그럼 이제 사자가 우리가 원하는 사자 모양만 잡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걸 가지고 오려내서, 이 상태에서 이제 레이어 선택해서 반전을 하시고 델리트를 해서 내가 원하는 사자의 형상만 딴 다음에, 이때 지우개를 이용해서 주변 풀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정확하게 라인이 잡힐 겁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여기서 이제 그늘이기 때문에 사자의 이미지가 너무 좀 밝거든요. 이때 조정을 들어가서 색조 채도에서 좀 어둡게 해주시고, 채도는 살짝 올려주시고 해서 그림자 속에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지금까지 했던 방법을 똑같이 이용해서 여기 이제 얼룩말하고, 얼룩말과 기린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배경 작업을 해서,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배경 작업을 해서 바닥을 어색하지 않게 이제 지우개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가 완료가 되면 일단 포스터의 기본적인 내용은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텍스트를 이용해서
동물원 이제 글씨를 넣어 주신 다음에 다시 텍스트 기능을 툴을 이용해서 하나를 드래그를 해서 옵션 바에서 하나씩 따로따로 지정을 해서 컬러를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동물원이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써져 있는, 자, 레이어에서 레이어 옵션 들어가셔서 경사와 엠보를 체크를 해주시고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이렇게 글씨에 입체를 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획을 이용해서 화이트로 라인을 예를 들어 정해 주시고, 그것도 크기도 뭐 한 2 정도로 수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림조 효과를 이용해서 자, 거리를 조절해 주신다거나, 그다음에 경도, 그다음에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이렇게 입체감 있는 글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 포스터를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긴 동영상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제는 지금 이번 주 내용이 동물원 포스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경, 중경, 근경 세 가지 크기의 배경이 보일 수 있도록 합성을 해주시고, 내용은 똑같아요. 하지만 뭐 똑같은 이미지로 구할 수 없으시니까 그건 이제 상황에 맞게 해주시면 되고요. 동물 또한 뭐 다양한 동물 이미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원 포스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동물원의 이제 명칭이나 이름들은 이제 각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동물원 이름을 쓰셔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동물원 포스터를 만든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각자 컨셉을 잡으셔서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는 600에 400, 72dpi로 작업을 하시고 PSD 파일로 저장을 하셔서 LSM 사이트로 업로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